이런 수많은 테러 중에 정작 오늘날 김구의 이미지를 만든 항일 테러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테러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테러 3건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건이었습니까? 이제 세 건으로 잡는 것은 김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명분으로 예를 들어 치아포 같은 경우는 국모 보수다. 응? 민비시에 대한 어떤 복수를 위해서 내가 그 치아포에 있는 일본군 장교를 죽였다. 실제로는 약장수인데. 예, 그죠. 양장수죠. 그런 것이고 뭐 두 번째는 저기 누구야 이봉창? 이봉창 예. 그리고 윤봉길 세 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한기 박사님은 그래도 범위를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가려고 넓혀가지고 좀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치아포 사건이 이게 어떻게 항일 테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박사님 기준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조사를 해볼 만큼 해보셔서 여기서 빼도 될 텐데 그래도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그건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치아포 사건이 바로 김구한테는 하나의 독립운동의 훈장, 명예로운 훈장 같은 거예요. 근데 치아포 사건이 국무 보수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고 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책도 없는 이야기다. 네. 예, 그런 거죠. 아니, 아까 뭐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앙녀님께서 예, 고종은 김구를 사면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치아포 사건에 치아포로 김구가 가게 된 이유도 이 도망간 상황이었었다면서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 이게 1895년에 예. 김구가 지금 저기 이 회주 일대에서 산포수들을 모아서 중국의 무슨 세력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저기 반역을 획책을 해요.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자. 예. 그리고 뭐 섬나라의 정씨를 모셔와서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1896년 정월이 봉기 날이었는데 네. 그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향민들이 알고 그 주모자들을 잡아가지고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관공서에 그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하니? 예. 만약에 해주 안악 일대 지역, 뭐 신천 그런 지역에서 저기 그런 역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역 향민들도 그야말로 전부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민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반역자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먼저 그냥 지역에서 눌러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당히 인원이 많았었어요. 한 15명, 20명 되나 뭐 주모자대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잡혀가고 김구는 운이 좋게 체포되지 않았고. 튀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평양을 거쳐서 이제 거기 이 중국으로 다시 도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산발령이 해제가 되고 네. 뭔가 사건이 많이 지금 저기 자기한테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네. 다시 이제 평양을 거쳐서 뭐 안악을 거쳐서 뭐 이제 해주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치아포에 들리게 됐던 거죠. 거기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평상시에 가던 곳도 아니고 한 번 들른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였던. 옥관이가 있으니까 천냥이니까 이게 천냥이니까 참 정말.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국모 씨에 대한 이 복수를 한다고 이제 일본을 죽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게 되면은 예. 치아포 사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한 50페이지 이상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되게 자랑스러웠었나 보네요. 자기가 되게 자랑스러웠었나 보네요. 명예로운 훈장이라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든 훈장이지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반역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 논리적인 모순이거든. 네. 앞뒤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역 상가는 다 쑥 빼는 거예요. 하지만 규장각이라든가
조사해 보게 되면 금방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저희 그 앙녀님이 질문해주신 거 이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뭐 고종이 사면하지 않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전화를 걸고 뭐 정보를 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김구를 사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야, 그런데 사면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아 근거가 없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구를 이제 체포를 해서 신문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법부 대신이 고종에게 올린 저기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어떻게 처결해 달라고. 예. 그 당시 김구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를 했어요. 법부 대신이 법부 대신뿐만 아니라 뭐 외무 대신도 외부 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완영이도 그러는데 아주 이 김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기 분노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뭐 이제 그러면서요. 예. 아주 그러니까 거친 말을 또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갖다가 고종이 사면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간파천이 돼가지고 지금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건에서 뭔가 이 서류가 뭔가 누락이 되거나 뭐 그래서 지금 처결이 안 되고 미결수로 지금 인천 감옥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김구가 98년 10월인가 9월인가에 지금 탈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고 국모 모시고 예. 그랬다 한다면은 탈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법을 깨는 거 아니야? 맞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되는. 맞네요. 아니 그럼 그 항일 테러 그 세 건 중에 일단 치아포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 이건 제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봉창, 아니지. 윤봉길 이렇게 두 건 남았어요. 그렇죠. 이건 제대로 된 항일 테러는 맞아요? 저기 이봉창 테러 같은 경우는 예. 그건 테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봉창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이봉창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굉장히 날렸다면서요. 아주 몰라. 화려하게 살았던. 뭐랄까요? 네. 자포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즐겼던. 인생을 즐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문 기록이 있어요. 예. 상당한 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그걸 뭐 검토하게 되면은 이건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쾌락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에 온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직장을 잡아보려고 왔고 네. 또 용산 저기 전철수라고 하는 상당히 한 그 당시 돈으로는 월급이 50원 넘는 그런 봉급을 받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뭐 향락 소비에 돈을 크게 지출하면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으려고 지금 전철수를 그만두면서 또 핑계를 대가지고 의가사로 저기 이 회사를 나오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 와서도 계속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돈을 횡령하고 또 횡령한 돈으로 매춘을 하고 다니고. 그 기생집에 갖다 준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예. 기생집이라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거 전부 매춘이에요. 그냥 네.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매번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화려하게 예? 인생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가 김구의 이 뭐랄까요 항일 테러의 이 도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또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좀 그런 나르시시즘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사카에 있다가 그렇게 횡령을 하고 뭐 하다가 다시 또 도쿄로 갔고 도쿄에서 다시 횡령하고 뭐 그러다가 오사카로 왔다가 예. 거기서 야 상해에 가면은 뭐 좋은 직장들이 많다더라. 이제 그런 이제 꼬임을 저기 받고 이제 진짜 상해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김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김구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네. 김구라 하지 않고 백정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정선. 그러니까 이봉창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